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경영공학과 산업진흥연구실의 박사과정 최지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Digital Twin Based Designing of the Configuration, Motion, Control and Optimization Model of a Flow-Type Smart Manufacturing System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2021년 1월 저널 오브 매뉴팩처링 시스템에 게재가 되었으며 총 356회 인용을 지난주 수요일까지 받았었습니다. 이 논문이 게재된 저널 오브 매니팩처링 시스템스는 이제 제도 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기존에 있던 설계 구조인 컨피규레이션 디자인, 모션 플래닝, 컨트롤, 옵티마이제이션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설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제안 프레임워크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발전과 함께 이제 제조 시스템은 연결성, 지능화, 실시간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제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시스템은 더 높은 유연성, 더 짧은 리드 타임, 그리고 맞춤형 생산을 달성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빈번한 레피드 체인지 오버로 인해 즉 그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제조 시스템의 설계 및 구성 주기를 줄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더 빠른 제조 시스템 설계가 스마트 제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조 시스템은 스마트 제조 방향으로 점차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제조 시스템을 플로우 타입 시스템과 디스크리트 타입 시스템으로 구분하는데 플로우 타입 시스템은 이제 사전에 정의되는 생산 라인을 따라 이제 공정이 진행되는 구조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공장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립 타입 시스템은 이제 기능별 공정 구역 사이를 이제 부품이 마구잡이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플로우 타입 시스템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디스크립 타입 시스템보다 덜 복잡하지만 여전히 시스템 수준의 설계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은 한 번 구축된 이후에는 수정과 재설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시스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계하느냐가 전체 운영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논문은 그 중국 주강 상박주 지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새롭게 설계된 플로우타입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최대 60%가 비합리적인 설계로 인해 원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실제 시스템이 이제 구축하기 전에 컨피그레이션, 모션, 컨트롤, 오티마이제이션을 이제 가상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 시스템 설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렇게 보다 합리적인 제조 시스템 설계를 위해 여러 접근법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관련 연구의 주요 흐름을 레피드 디자인, 놀리지 베이스 디자인,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트윈 베이스드 디자인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각각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피드 디자인은 제품 맞춤화 증가에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등장한 접근법입니다. 이 계열의 연구는 주로 설계 단계에서 생산과 조립 요소를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요구 사항이 주어졌을 때 설계안을 신속하게 생성함으로써 전체 개발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대표적 예시 방법으로 MSDD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MSD는 제조 시스템을 이제 바로 장비나 레이아웃 수준에서 설계를 하기보다 먼저 생산 흐름, 정보 흐름, 품질, 변동성 대응 같은 이제 시스템 목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이 이제 설비 구성, 작업 방식, 물류, 제어 방식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이제 설계자가 하위 수준의 세부 결정이 상위 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쉽게 하고 설계 대안을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리지 베이스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접근법은 이제 과거의 설계 경험을 재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전 설계 사례를 개별적인 사례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규칙이나 사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설계 과제에서도 유사한 지식을 검색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논리 베이스 디자인의 주요 목표는 제조 시스템 설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계 사회를 저장해 두었다가 유사한 시스템 설계에 재활용하는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이나 전문가 규칙을 이용해 장비나 공정 구성을 추천하는 룰 베이스 디자인이 논리지 베이스 디자인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기존 접근법들이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합니다.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서는 컨피규레이션, 모션, 컨트롤, 옵티마이제이션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서로 분리하여 최적화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의 설계 요소가 바뀌면 어, 매트리얼 플로우, 컨트롤 로직, 센서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전체 시스템 성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접근법들은 주로 초창기 컨피그레이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논문은 시스템 구축 이전에 이런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설계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논문이 제안하는 설계 관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플로우 타입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설계가 단순히 기계를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맞춤형 요구사항을 실제 제조 및 실행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규어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계는 배치 제약, 생산 용량, 기존 설비, 제품 구조, 공정 기술과 같은 비즈니스 및 제품 요구사항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이후 제조 시스템 영역에서 매핑되고 다시 실행 프로세스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 논문은 시스템 설계를 요구사항에서 실행 단계로 이어지는 도메인 매핑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후 제안할 CMCO 프레임워크는 이런 매핑을 구조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됩니다.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하는 핵심 개념인 CMCO 설계 접근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프로타입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서는 제품 특성의 유사성이 장비 구성, 모션, 컨트롤, 옵티마이제이션까지 연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제품은 비슷한 공정 계획을 요구하고 이는 다시 유사한 장비 구조와 실행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논문은 제조 시스템의 설계를 말씀드렸던 컨피그레이션, 모션, 컨트롤, 옵티마이제이션 이의 4개의 요소로 추상합니다. 이 네 개의 요소는 각각 시스템의 정적 구조, 이동 및 동작, 신호 제어 로직, 그리고 운영 최적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하는 핵심 방문론인 쿼드플레이 CMCO 설계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제품, 공정, 설비, 생산 용량, 구축 조건과 같은 개별화된 요구사항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컨피규레이션 디자인, 모션 플래닝, 컨트롤스 디벨롭먼트, 오토마이제이션 디커플링의 4단계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한 번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정되고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키텍처는 다양한 설계 요소를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반복적 검증과 최적화를 통해 제조 시스템 설계를 고도화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컨피그레이션 디자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조 시스템의 정적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하고 이후 프로세스 플래닝, 타폴로지 디파인, 어, 지오메트릭 레이아웃, 이퀴먼트 컨피그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논문에서 설명하듯이 이 단계에서는 공간 제약, 공정 경로, 사이클 타임, 로드 밸런스와 같은 주요 설계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즉, 컨피그레이션 디자인은 초기 요구사항을 제조 시스템의 물리적 구조로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션 플래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재와 워크인 프로세스가 제조 공정을 따라 어떻게 흐르는지를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 설비와 물류 설비의 동작, 자재 이송 순서, 그리고 여러 공정 간의 연계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물류 경로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불필요한 충돌과 데드락, 그리고 병목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즉, 컨피규레이션 디자인이 시스템의 정적 구조를 구축하는 단계라면, 모션 플래닝은 그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며 작동할지를 정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컨트롤 디벨로프먼트입니다. 이 단계는 컨피규레이션과 모션을 실제 사이버 물리 제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어 네트워크와 센서 네트워크, 정보 전달 채널,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생산 라인을 자율적인 제조 단위로 구성합니다. 즉, 컨트롤 디벨로프먼트는 시스템의 운영 중에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제어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오토마이제이션 디커플링입니다. 이 단계는 제조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적화 문제를 다루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설비, 제조 셀, 생산 계획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 관계를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얽혀있는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디커플링 방법과 해법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이 단계는 실제 제조 실행에서 지능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CMCO 모델을 바이레벨 아이터레이티브 디자인 스트럭처로 재구성합니다. 피겨 4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피규레이션 디자인과 모션 플레잉은 피지컬 디자인 레벨에 속하고, 컨트롤 디벨로프먼트와 오토마이제이션 디커플링은 로직 디자인 레벨에 속합니다. 핵심은 이 두 수준이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지컬 디자인의 변화는 로직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로직 디자인의 결과는 다시 피지컬 디자인의 수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제조 시스템 설계를 일회성 레이아웃 작업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적이고 반복적인 설계 구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복 구조가 실제 설계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CMCO는 설계 목표와 맞춤화 요구에 따라 네 가지 아이터레이티브 패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피겨 5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패턴은 20개의 설계 단계를 서로 다른 조합과 순서로 사용하며, 화살표는 단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반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논문은 항상 4개 요소를 동일한 방식으로 모두 반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CMCO라는 통합 틀 안에서 실계 설계 목적에 따라 일부 요소를 중심으로 반복 구조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라인 밸런싱입니다. 이 경우 반복은 토폴로지 디파인, 지오메트릭 레이아웃, 이퀴먼트 컨피규레이션 같은 컨피규레이션 관련 단계에 집중됩니다. 목표는 이러한 요소를 반복적으로 조정하여 생산 라인의 로딩 밸런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패턴은 첫 번째보다 반복 범위를 모션 플래닝까지 확장합니다. 즉, 정적인 컨피규레이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레이아웃과 이퀴먼트 코디네이션까지 병력적으로 반복하면서 시스템의 실제 무브먼트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패턴은 물리적 컨피규레이션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 패턴은 여기에 실제 운영 모션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Configuration Deformation and Capacity Adjustment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컨트롤 디벨로프먼트를 제외한 상태에서 오토마이제이션 디커플링이 컨피규레이션 디자인과 모션 플래닝에 통합됩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제 컨트롤 디벨로프먼트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결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구현 부담도 크기 때문에 빠른 생산 능력의 조정이 필요할 때 실제 DTS 설계에서 제어 시스템 전체를 이제 새로 반복해서 개발하기보다 설비 구성, 동작 계획, 그리고 최적화를 중심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이 패턴이 자주 활용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풀사이클 CMCO 아이터레이션입니다. 이 패턴은 컨피규레이션, 모션, 컨트롤, 옵티마이제이션의 4단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형태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설계를 일부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조 시스템을 풀사이클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최적화합니다.
이 패턴에서는 실제 제어 로직이 설비 동작, 물류 흐름, 최적화와 함께 제대로 작동한지 봐야 하기에 실제 하드웨어 또는 제어기와 시뮬레이션을 연결하는 하드웨어 인 더 루프 시뮬레이션이 핵심이 됩니다. 이 패턴에서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정적인 컨피그레이션뿐만 아니라 동적인 익스큐션까지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렬적인 설계 작업을 지원하므로 기계,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를 동일한 플랫폼 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은 CMCO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 트윈 기반 풀사이클 설계 패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CMCO의 구조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eneralized Encapsulation입니다. 이 논문은 설계 지식의 재사용이 빠른 제조 시스템의 설계의 기반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레이트 워커에서 말했던 과거 설계 사례를 단순히 이제 비형식적 경험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수상화하고 캡슐화하고 분류하고 검색하고 재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겨 6에서 보시는 것처럼 CMCU 모델은 모듈화되고 재사용 가능한 구도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3D 사이버 모델, 액션 스크립트, 컨트롤 스트럭처, 익스큐션 엔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설계 지식이 캡슐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지식을 유사한 제조 시스템 간에 더 효율적으로 이전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은 제너럴라이즈드 인캡슐레이션의 핵심 구성 요소로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어댑티브 액츄레이터와 리컨피규러블 액츄레이터는 표준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댑티브 액츄레이터는 작업 조건에 따라 동작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실행 장치이고, 리컨피규러블 액츄레이터는 필요에 따라 기능이나 구성을 다시 바꿔 다른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장치입니다. 이 두 실행 장치가 표준화된 형태, 즉 공통된 속성, 인터페이스, 동작 전이로 기술되어라 표현된 장비의 동작 특성과 모션의 기능을 서로 다른 설계 사례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위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어트리뷰트와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즉, 속성, 인터페이스, 제어 규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캡슐화된 객체에 그레이럴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 지식을 서로 다른 수준에서 조직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다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부품부터 하나의 장비 혹은 라인 전체까지 서로 다른 수준에서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컨피규레이션, 모션, 컨트롤, 익스큐션 사이에 콜릴레이션 트래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중 장비 시스템에서도 이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추적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즈드 인캡슐레이션은 단순한 모듈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구조화된 설계 지식 재사용을 위해 기술적 기반으로서 병렬 설계뿐만 아니라 빠른 맞춤형 제조 시스템 설계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 시스템 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멀티뷰 싱크로나이제이션입니다. 이 기술은 피지컬 뷰, 시뮬레이션 뷰, 익스큐션 뷰, 모니터링 뷰를 어, 인스트럭션 채널과 데이터 채널로 서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사이버 모델과 물리 시스템 사이의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해지고 또 다른 기술인 하드웨어 인더 루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지컬 뷰는 이제 실제 설비와 피지컬 뷰는 실제 설비와 공정을 의미하고 시뮬레이션 뷰는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 모델을 의미합니다. 익스큐션 뷰는 이제 생산 실행 그리고 제어 명령 수행하는 그런 뷰를 의미하고 모니터링 뷰는 이제 공정 상태의 상태 모니터링, 시각화 그리고 운영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익스큐션 뷰와 이제 모니터링 뷰 사이에 서로 그 회전하는 표시가 있는데
이는 운영 상태와 화면 표현을 맞추는 동기화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가와 운영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일치시키는 관계입니다. 시뮬레이션 뷰와 피지컬 뷰 사이의 연결은 가상 모델과 실제 설비의 동작을 맞추는 동기화입니다. 가상 공장이 실제 공장과 얼마나 가까이 움직이느냐를 맞추는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옆에는 이제 다운링크 인스트럭션 채널과 업링크 데이터 채널이 한쪽에서 일망통행하는 구조로 존재하는데요. 위쪽 사이버 영역에서 아래쪽 시뮬레이션 피지컬 쪽으로 이제 명령이 내려가고 반대로 상태 데이터는 사이버 영역으로 올라오면서 닫힌 루프를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로 멀티뷰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며 하드웨어 인더 루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이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CMCO는 하드웨어 인더 루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시뮬레이션과 다릅니다. 즉, 사이버 시스템과 물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익스큐션 엔진이 실제 설비와 시뮬레이션 모델 모두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실행, 분석, 조정 이 세 가지 반복 루프를 통해 정적인 컨피그레이션과 동적인 익스큐션을 함께 최적화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는 지오메트릭 모델링, 매스메티컬 모델링,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이 세 가지 기술적 기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지오메트릭 모델링은 제조 시스템의 형상, 위치, 배치, 공간 관계를 디지털 공간에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설비, 컨테이너, 물류 경로 이와 같은 것을 3D 모델로 구성하여 실제 공장의 정적 구조를 가상 환경에 재현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레이아웃 검토, 충돌 확인, 공간 제약 분석 같은 것이 가능해집니다. 매스메티컬 모델링은 제어 시스템의 동작과 관계를 수식이나 논리 모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 흐름, 처리 시간, 자원 제약, 제어 규칙, 병목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계산 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지오메트릭 모델링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다룬다면 매스메티컬 모델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은 이 두 모델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설계안이나 운영안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설비 배치나 물류 경로, 자원 할당 등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조정하여 비용, 시간, 로드 밸런싱 이와 같은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모델은 검증 시간과 비용을 줄인 동시에 설계 및 실행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논문이 제안한 설계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디지털 트윈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제시합니다. 피규어 8은 유니티 3D 기반의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플로타입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레이아웃, 물류 경로, 설비와 워크인 프로세스의 이동, 그리고 운영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한 디지털 트윈과 멀티뷰 싱크로나이제이션의 개념이 여기서는 실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형태로 구현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 내부 아키텍처와 기능을 설명드립니다. 논문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Requirement Analyzing 모듈, Resource Analyzing 모듈, Decision Engine, 그리고 Deployment 모듈 이 네 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핵심 이네블 핵심 기술, 즉 Generalized Encapsulation과 Multiple Synchronization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Requirement Analyzing은 모듈이 무엇을 생산해야 하고 어떤 공정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의하고 리소싱 애널라이징 모듈은 시스템이 구성할 자원과 그 구조를 구체화합니다. 디시전 모듈은 이제 주어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컨피그레이션과 모션에 가능한 설계안들을 생성하고 지식 기반 추론과 반복적인 익스큐션 애널라이징 애저스먼트를 통해 이제 최종 설계안을 도출하는 핵심 의사결정 모듈입니다. 논문에서는 그 디시전 모듈 단계에서 생산 라인 설계가 거의 결정이 되고 이후 제어 부분은 이 디플로이먼트 모듈에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듈 구조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원격 시험과 설비 재구성, 이종 벤더 장비 통합, 그리고 실시간 사이버 물리 상호작용을 지원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사례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게 중국의 복층유리 스마트 제조 시스템 사례를 통해 제안한 접근법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공정은 여러 실질적인 설계 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의 연구는 CMCO와 디지털 트윈 시스템 접근법이 실제 제조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할로그래스 사례 연구에서 컨피그레이션 디자인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겨 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계는 리퀘어먼트 애널리시스, 프로세스 플래닝, 토폴로지 디파이닝, 지오메트릭 레이아웃, 그리고 이큐먼트 컨피그레이션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설계는 먼저 부지 공간, 생산 용량, 공정 경로, 기존 설비, 레이아웃 제어과 같은 조건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생산 라인 형태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프로세스 플래닝과 토폴로지 디파인 단계에서는 매치 머신이 그 중요한 설계 변수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의 위치가 배치 멀지나 배치 스피드로 이루어진 지점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매뉴팩처링 타이폴로지에 대해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오메트릭 레이아웃과 이퀴먼트 컨피그레이션 단계에서는 부지 조건과 생산 요구 사항에 따라 S 쉐이프, L 쉐이프, U 쉐이프 같은 라인의 레이아웃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설명은 이제 모션 플래닝 단계입니다. 피규어 10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션 플래닝은 이퀴먼트 모션, 매터리얼 딜리버리 액션, 멀티 프로세스 코디네이션, 로지스틱 패시 플래닝, 워크인 프로세스 스토리지 앤 캐시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70개 이상의 실제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설계에서는 이제 개별 장비 자체뿐만 아니라 장비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이동 구조까지 함께 정의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퀴먼트 모션과 매트리얼 딜리버리 액션 단계에서는 직선 이동, 회전, 상승과 같은 기본 모션 유닛을 정의하고 이러한 동작이 개별 장비와 전체 생산 라인에서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멀티 프로세스 코디네이션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공정이 생산 라인 전체에서 연결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에 구축된 모델 라이브러리와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파라미터와 그 컨트롤 스크립트를 불러와 서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패스 플레이닝과 그 워킹 프로세스 스토리지 앤 캐시 단계에서는 자재가 공장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중간 제품이 어디에 임시 정장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트롤 디벨롭먼트 단계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단계는 피규어 11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앤 센서 네트워크, 업다운 인포메이션 채널스, 데이터 컬렉션 앤 프로세싱, 오토노머스 매니팩처링 유닛, 온라인 디시전 인텔리전스 5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컨트롤 앤 센서 네트워크 단계에서는 생산 라인이 제어 수준에서 어떻게 연결될지를 정의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생산 라인이 커팅 유닛, 엣지 유닛, 그리고 템퍼링 유닛, 핫 프레싱 유닛의 이제 4가지 주요 단위로 구성되며 각 제조 단위에 어떤 센서와 제어 연결이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업다운 인포메이션 채널에서는 어, 상위 시스템과 실제 설비 사이의 정보가 어떻게 이동할지를 정의합니다. 세 번째 이제 데이터 컬렉션 앤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운영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지를 다룹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설비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된 후 이를 디지털 트윈과 익스큐션 시스템에 공유하여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오토노머스 매뉴팩처링 유닛은 생산 라인을 하나의 단일 제어 블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각 단위를 이제 고유한 역할과 의사결정 책임을 지는 자율 제조 단위로 설계하며 예를 들어 어떤 단위는 이제 커팅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다른 단위는 이제 공정 파라미터 조정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디시전 인텔리전스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징성을 부여합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트레이닝과 리즈닝이 결합한 구조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각 제조 단위가 폴트 디아그노시스나 프로세스 어저스먼트 같은 빠른 현장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디커플링 단계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겨 1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계는 오티마이제이션 모델링, 커플링 애널리시스, 디커플링 메소드, 솔루션 알고리즘, 익스큐션 엔진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제 복층유리 시스템에서는 4가지 주요 최적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4가지 최적화 문제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문제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이 다른 문제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매우 높게 커플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됩니다. 먼저 옵티마이제이션 모델링 단계에서는 각 최적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그룹핑은 이제 고객 주문이 어떤 배치를 구성할 결정하고, 블랭킹은 원자재의 활용률을 높이며, 로딩은 템퍼링 퍼너스에서 안에서 제품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고, 플래닝은 생산 라인 전반의 처리 순서와 워킹 프로세스 흐름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커플링 애널리시스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핑의 결과는 이제 블랭킹에 영향을 미치고, 블랭킹 결과는 다시 이제 로딩과 다운스트림 플래닝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문제들 사이의 구조 결합, 목적 함수 수준의 결합, 그리고 제약 조건 수준의 결합 관계를 식별합니다. 셋째, 이제 디커플링 메소드 단계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보다 계산 가능한 계층적 구조로 재구성합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아니라 통합 메커니즘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리 가능한 하위 문제들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넷째, 솔루션 알고리즘 단계에서는 이러한 디커플드 스트럭처를 실제 해법 절차로 구현합니다. 논문은 이를 바이 레벨 휴리스틱 솔루션 프로세스로 설명하며,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의 의사 결정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해를 도출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큐션 엔진 단계에서는 최적화 결과를 실제 제조 시스템이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즉, 이 단계는 단순히 해를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제 실제 생산 시스템의 실행 로직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복층요리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 대해 실제 설계와 검증을 어떻게 수행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설계한 생성, 반복적 최적화, 이제 최종적인 세미 피지컬 검증까지 포괄하는 클로즈 루프 설계 플랫폼으로 작동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계는 이제 리퀘어먼트 애널리시스, 리소스 애널리시스, 디시전 엔진,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익스큐션 애널리시스 어저스먼트 루프를 반복하면서 설계안을 점진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현재 설계안을 디지털 트윈 환기에서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성능 지표로 분석하고, 발견된 문제를 바탕으로 설계 요소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최종적인 디자인 씀과 익스큐전 커널이 함께 도출됩니다. 이후 제안된 설계안은 세미피지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됩니다. 이는 일부 구성 요소는 디지털 모델로 표현하고, 다른 일부는 이제 실제 물리 장비와 연결된 상태에서 전체 시스템을 동기화하여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콜디네이션을 검증하면서도 검증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 연구의 평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템퍼링 밸런스 유틸라이제이션을 핵심 성능 지표로 사용합니다. 이는 템퍼링 공정이 복층 유리 제조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밸런스 운영 효율은 전체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겨 14는 퍼렌트 레이어 수와 밸런스 유틸라이제이션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레이어 수가 증가할수록 유틸라이제이션도 함께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 증가폭이 안정화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연속된 세 점 사이의 유틸라이제이션 차이가 0.5% 미만이 되는 첫 번째 지점을 스테빌라이즈드 레이어 넘버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스테빌라이즈드 레이어 넘버는 12로 식별되었고, 이때 평균 퍼런스 유틸라이제이션은 93.6%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현재 그 평균적인 유틸라이제이션인 70%보다 약 20%가량 높은 값입니다. 즉, 이 결과는 이제 DTS 기반 설계가 퍼런스 유틸라이제이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 제조 현상 적용 측면에서도 높은 실용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로딩 오토마이제이션 퍼포먼스의 평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제안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반 접근법을 실버 알고리즘과 포칭걸 알고리즘으로 비교합니다. 비교에서는 이제 3스테이지 2D 블랭킷 프로블럼의 10개 테스트를 사용되었으며 목적은 이제 로딩에 사용된 트레이 수를 추소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1에 보시는 것처럼 DTS 기반 알고리즘은 10개 모든 케이스에서 가장 적은 트레이 수를 작성하거나 최소값과 동일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논문은 DTS 기반 접근법의 계산 시간이 1초 미만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이 방법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에도 충분히 빠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논문은 로딩 옵티마이제이션을 단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템퍼레빙, 즉 버퍼의 캐퍼시티 디자인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더 큰 빈에 이제 더 다양한 로딩 조합이 가능하게 하여 펄런스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시스템의 컨피그레이션 코스트도 증가시킵니다. 즉 DTS는 로딩 오토마이제이션을 이제 템퍼링 빈 캐퍼시티와 같은 실제 설계 변수 함께 고려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 CMCO 접근법의 시사점과 한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더스트리얼 4.0과 관련해서 측면에서 이 논문 제조 시스템 설계와 운영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현실적인 사이버 모델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제조 시스템의 지능화를 달성하기 위해 오토마이제이션 디커플링이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논문은 두 가지 주요 장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디지털 트윈이 이제 하드웨어 인더 루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여 구축 초기 단계에서 동적 실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퀵 리스폰스 알고리즘을 이제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해 동적 최적화를 수행하고 시스템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논문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제시된 사례 연구에서는 일부 의사결정 변수와 의사결정 과정이 여전히 엔지니어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설계 과정이 아직 완전히 자동화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저자들은 더 다양한 구현 시나리오를 연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설계 지식 자동화 모델을 추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오픈 아키텍처 기술, 그리고 품질 예측, 재구성 가능성, 강건성, 이와 같은 등의 중요한 후속 연구 방향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논문의 주 결론과 기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논문은 이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위해 기존 컨피그레이션, 모션, 컨트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나의 통합 설계 프레임워크로 묶는 디지털 트윈 기반 CMCO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둘째, 저자들은 이제 개념적인 제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디지털 트윈 시스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셋째, 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이제 복층유 제조 사례 연구를 통해 이 접근법이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사례 연구는 해당 프레임워크가 실제 제조 환경에서 반복적 설계, 시스템 검증,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CMCO 논문을 확장한 후속 연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디지털 트윈 베이스드 리모트 세미 피지컬 커미싱 오브 플로타입 스마트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연구로 CMCO 논문의 핵심 저자인 랭을 포함한 동일 연구진이 수행하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연구의 초점입니다. 기존 CMCO 논문이 이제 컨피그레이션, 모션, 컨트롤, 오토마이제이션을 통해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 설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 후속 논문, 이 후속 논문은 시스템 구축 이전 단계의 커미싱, 즉 특히 원격 세미 피지컬 방식의 커미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커미싱이란 제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시험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설계와 실제 생산 사이의 단계에서 기계, 제어 로직, 실험이 서로 올바르게 작동한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단순히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가를 넘어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튜닝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이 논문이 리미트 세미 피지컬 커미싱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일부는 디지털 모델을 표현하고 다른 일부는 실제 물리 장비와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 전체 과정을 원격으로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CMCO 논문과 비교했을 때 설계 반론론에서 실제 구축 이전의 검증과 컴식 문제를 변경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다른 관련 후속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앞에서 소개한 논문과는 달리 동일한 저자 그룹의 연구는 아닙니다. 이 논문의 주요 차이는 이제 일반적인 버추얼 커미싱을 넘어서 실제 가공 시나리오를 디지털 트윈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즉,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공작기의 커미싱과 발리데이션을 더 현실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CMCO 논문과 비교했을 때 전체 설계 프레임워크 자체보다는 실제 구축 이전 단계의 현실적인 검증과 발리데이션에 더 초점을 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후속 연구는 이제 디지털 트윈 자체의 설계 설정과 선택으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 기여는 인간의 전문 지식과 생성형 AI를 결합했다는 점이며 이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 구조를 식별하고 선택합니다. 즉, 제조 시스템 설계와 검증에 초점을 두는 CMCO 논문과는 달리 이 연구는 이제 디지털 트윈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어, 리커피러블 그 마이크로 머신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디지털 트윈 연구가 이제 생성형 AI 보조 설계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하여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 설계 논문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